자,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목동 입시존의 송상윤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이행공간 마지막 순서로 오늘 찾아뵙게 됐고, 오늘은 논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비해서 논술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좀 중복된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건 논술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느냐, 그 다음에 내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시점은 사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학교를 타켓으로 놓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문과 같은 경우는 뭐 문항수라든지, 그다음에 지문의 구성, 제시문을 어떤 영어가 들어가는지, 도표가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 언어 논술로 간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문항의 제시된 문항의 어떤 유형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좀 잘 맞고 잘 맞지 않은 그런 형태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학교를 좀 타켓을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사실 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전에 응시를 해야 되는 연대, 경기대, 성신여대, 홍대가 있는데, 이쪽을 만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7월이니까 2달 남은 거잖아요. 보통 10월 2일 날인지 연대로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대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성신여대하고 홍대가 있죠. 그러니까 2달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첨삭을 받으실 때, 너 여기는 뭐 이 학교는 써도 붙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멘트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첨삭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논리적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뭐니 해도 수학 출제 범위, 그러니까 수리논술만 본다면 수학 출제 범위, 그 다음에 과탐이 들어간다면 과탐 2까지 범위가 들어가는지,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뭐 과탐 같은 경우는 지정이냐 선택이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뭐 7등급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의 등급별 점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좌 끝내놓고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한 8시 반 이후에 인문논술하고 수리논술 저희 학원의 전문 강사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진행하신 게 있어요. 그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걸 다시 보시려면 오늘 말고 이제 저희 화질이나 이런 것 좀 보완해서 내일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인문하고 자연, 선생님 그거 파일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첨부 파일로 인문, 자연 해서 학교별 일정하고, 거기에 뭘 보시면 되냐면 출제 과목도 있지만 그 1등급 기준으로 해서 논술 100점으로 환산을 그랬을 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설명회를 오셨던 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설명회를 오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료는 첨부 파일로 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인문논술 선생님이나 수리논술 선생님이 하신 영상을 같이 올린 이유는 저는 이제 입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특징이라든지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 선생님의 설명회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더 좋으시겠다 싶어서 같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저는 입시적 관점에서 논술을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전체 논술로 모집하는 인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6명 정도 늘었고요. 또 신설된 학교도 있죠. 가천대, 고대, 세종, 수원대, 외대 글로벌도 자연계열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따가 제가 그 시험 시간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전년도에 적성을 받던 학교들이 보통 80분으로 가요. 여기 보시면 가천대가 있잖아요. 이 가천대에서 이제 공지해 주신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쩌면 다른 학교의 논술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규 시험에 서술 논술형 문제의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긴 또 최저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하나 3등급이면 되니까 혹시 정시 라인을 잡으신 분들 중에 서울권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들은 가천대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설됐고 모집 인원이 감소된 학교입니다. 큰 폭으로 준 데가 경북대고요. 경희대, 성대가 이렇게 줄었고 100명 이상 감소한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시는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 자, 이따가 그 실질 경쟁률하고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원 경쟁률하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거의 절반 이상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인원이 좀 준 대학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이건 모집단이 전체 인원이고 학과별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경제, 영문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조금 있거든요. 경영은 20명대, 경제 뭐 17명인가, 그리고 이제 영문이 7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과별로 이렇게 한번 관심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번 수시 전략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도 관건이고 이 수능 최저하고 연동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의 충족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질 경쟁률. 인하대인가요? 인하대 의대는 거의 487대 1이었죠. 근데 세계 1등급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3이란 말이죠. 487대 1이라고요. 근데 63대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인데 두 가지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아서 정시대 인하대 의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 경쟁률은 63대 1인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에 너무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의학계열은 논술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약대는 6개 대학에서 54명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 의학과 평균 경쟁률은 215.36대 1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표면적인 지원 경쟁률이고 실질 경쟁률은 훅 떨어진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걸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고민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지원대학의 기출문제, 더더욱 중요한 건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모의논술 문제. 그리고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원자가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체제를 어느 학교 라인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본격적으로 쓰시라는 거죠. 수능 체제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자연계열 수능 변화.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학과 관련된 그 과목에 대한 변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가 좀 완화된 학교, 그다음에 아예 폐지가 된 학교, 그러니까 체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얘네들의 기준은 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오히려 좀 강화가 됐다. 근데 강화가 됐는데 우리 아이가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래서 뭐 충분히 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나 학교라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좀 특이한 사안입니다. 성신여대 의료산업학과는요, 모집 단위는 자연입니다. 모집 단위는 자연 계열인데 인문계 논술을 실시하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기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은요,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은 인문인데 오히려 자연계와 동일한 문제로 수리 논술만 실시를 한답니다. 인문 논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기술대를 가는데 이과 학생인데 조금 저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 산업기술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계 쪽인데 학교를 조금 여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런 거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대 시립대는 올해 인문계열 논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 2 출제 범위 명시돼야 이런 학교들은 2까지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바탕을 보지만 2까지는 범위가 아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물리학 1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 2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재로 나왔다. 화학은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등 정량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다. 어떤 값을 구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재로는 몰롱도 중화적죠.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교의 기출이나 모의 논술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정도 학교 라인까지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 라인보다 높은 학교긴 한데, 근데 그 학교를 쓰고 싶은데 논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개년치를 봤을 때 논술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솔직히 그 학교에서 뭐 점수를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 학교의 난이도를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학과별로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조심하실 건 오전에 본 시험지와 오후에 시험 보는 시험지가 다른 학교가 있어요. 오전 오후가 시험지가 다른 학교인데 이건 학과가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같은 라인에서 점수를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신 채, 만약에 조금 A 학교는 쓰고 싶은데 논술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학교 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은 그런 학과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 대학이면 돼. 이런 애들은 저런 고민을 할 거예요. 찾아보고
나 여기 학과라도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럼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는 좋은데 이 학과를 쓰라고? 그러니까 학과 때문에 또 피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저라면 특별히 이 친구가 의학 계열이나 사범 계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요즘 아이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일단 들어가서 뭐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전과를 학점을 잘 받아서 전과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학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 올해 꼭 한 번씩 보시고 확인하실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이런 학교들이 이런 자료들을 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 있으시면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논제의 출제 의도부터 해서 예시 답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저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요 출제 의도 있죠. 출제 의도하고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평가 요소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출제 의도를 설명할 때 대학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단원에서 얘를 출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왜 했을까?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의 단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단원에서 필요한 목표와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와 연동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도 마찬가지죠. 이 인문 논술도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능력치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뭐 사회 교과의 뭐 이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 소재를 굳이 이 출제 의도에 맞춰서 출제를 한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때 100점 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도 답안을 쓸 수 있겠죠. 심지어 답을 요구하는 논술이라면 답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 요소의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의도하고 매칭이 됐을 때 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과탐 얘기겠죠. 아무래도 교과서와 기출문제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연습하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여기저기 뭐 다양한 기관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그런 가이드 이런 부분들 제가 참고를 하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써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했을 때 수능 문제를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개념들을 활용해서 기억이 제껴지고 뭐 니은이 동그라미, 디귿이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구해야 되는 싸움이라면 수능은 논술은 그런 싸움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차피 논술도요 출제 범위가 교과서 밖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 설명들, 그다음에 단원과 단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생각해볼 문제,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나와 있는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지역별 학교 수와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는 다 이제 한 학교씩이고 경기하고 서울 쪽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학계열, 의학계열이고 의대, 그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약대 6개, 취업 4명, 인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인원이 점차 좀 줄고 있는 건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여긴 똑같이 갔다가 21명으로 줄였고, 이렇게 계속, 여기는 이제 신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나 수능 정시 쪽에 인원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조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날 또는 어느 학교 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좀 심리적인 어떤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신다면 참고로 보시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빨간색은 전부 플러스입니다. 신설이죠. 근데 신설이 아닌 학교인데 이렇게 8명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별로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내년, 그다음 내년 시행 계획 안에는 논술이 완전 폐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는 어쨌든 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논술도 좀 폐지 분위기로 가는데 어쨌든 가천대는 적성이 없어지면서 논술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그죠? 아까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한 6명 정도 늘었는데 그 영향은 신설된 학교의 인원수 영향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줄었죠.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이런 데는 조금 폭이 좀 많고요. 시립대는 인문이 없어졌고 자연계열만 뽑는다. 그다음에 수원대도 역시 신설 이렇게 쭉.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주요 대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상대적으로 좀 폭이 큰 학교들. 그리고 과별로 갔을 때도 인원이 너무 소폭인 경우 좀 부담스러우면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인원수만 가지고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니까 본인의 논술의 어떤 실력적 위치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첨삭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의대는 그대로 갔고요. 이대도 좀 많이 줄였고 여기 지금 기술교육대도 9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 역시 자연계열 때문에 항공대 좀 늘었고요. 홍대도 좀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6명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줄어든 폭은 좀 있어요. 논술이. 그렇다고 교과나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또는 뭐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정시만 올인하기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논술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라고 다양한 지금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의 차이입니다. 서강대입니다. 최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죠. 대부분. 전자공은 거의 100대 1이 넘어갔는데 26.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서 집어넣고 얘를 보고 전년도 경쟁률도 분명히 보실 건데 너무 이쪽에만 현혹당하지 마셔라. 최저 충족률이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균관대 보시면 폭이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성신여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자, 최저가 없는 인하대는 의대만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주는 이유는 아마도 정시 때 인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안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쟁률보다는 전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대. 네.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평균적으로 200대 1 정도 되는 전체 의대 평균 중에서 인하대도 제일 높잖아요. 마지막에 있고. 근데 실질 경쟁률은 이렇다. 물론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뭐 4,800명이 왔는데 630명 남았어요. 아직도 630명이 남아있다는 부담은 있죠, 사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경쟁률을 꼭 보셔라 라는 부분, 특히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최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과는 오히려 작년 가형 과탐 응시했던 1등급의 비율에 비해서는 많아졌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이과는 최저가 문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과도 지금 실질 경쟁률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조금 이과는 조금 문과에 비해서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문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꼭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수학도 수학이지만 올해 어쨌든 관건은 영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전체 시간을 보면 영어 시간이 제일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중대 역시 최저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표현은 절반 이상이 준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서강대, 성대, 중대를 보고 있잖아요. 절반 이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표현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일정을 단순히 소개해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20날 수원대는 일정을 좀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대, 경희대, 당국대, 서울여대, 성대, 수원대, 숙대, 항공대, 에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사회는 일로 빠져나와 있고 서강대, 숙대가 있습니다. 동국대도 있고. 제가 이걸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같은 날, 심지어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아이의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어 온 모의고사의 성적의 흐름이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수능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저가 다른 학교는 같이 지원을 하셔도 전략적으로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3학력이 걸려있고 2합사가 걸려있을 때 둘 다 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학력을 맞췄다. 그러면 물론 학생의 선택이긴 하죠. 3학력이 본인의 실력으로 도저히 논술로 뚫을 수 있는 게 조금 버겁은 학교다. 그러면 뭐 2합사 맞춘 학교 가도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2합사를 맞췄는데 3학력을 못 맞췄어요. 근데 내가 3학력만 넣어버리면 그러면 2합사 볼 수 있지만 3학력을 지원을 해놓고 2합사를 지원을 안 해버렸으면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건 지금 인문 중심입니다. 자연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의대도 마찬가지죠. 자, 저는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경희대가 같은 날 의대, 한의대, 치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는 논술로 붙은 아이들의 뭐 내신이나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 다 나오거든요. 수능 최저 충족률도 나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 최저가 다르지 않다고요.
최저가 같아요. 그러면 최저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당연히 의대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제일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그래 그 다음에는 한의대나 치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가 제일 높아요. 예전에는 얘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낮았어요. 근데 치대의 충족률이 좀 높아졌어요. 아직도 한의대가 제일 낮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 학교를 공략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학교가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오전 오후 같은 날이지만 오전 9시고 뒤에 3시면 끝내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입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문 논술 중심으로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같은 학교인데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건대도 보시면 인문사회 1이 있고 2가 있죠. 거기에 뭐가 다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제시문이 나왔을 때 나는 너무 버겁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근데 이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인문 1은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지만 여기는 지금 수리 논술이잖아요. 자,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 고민하지 마시죠. 우리 영어도 안 돼, 수학도 안 돼. 이러면 당연히 그럼 언어 논술로 가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한 그런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가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 학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 이제 자연 계열이죠. 언어 논술을 같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 의대죠. 뭐 배점 반영 비율도 꽤 높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통합 논술 그때 가봐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 건 여기 있는 학교들 이외에 나머지 대학은 다 수리 논술만 제일 많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과학도 역시 선택이냐 지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울산대 의대는 의학 논술은 영어 제시문 활용도 하고 생명과학의 의료 윤리 그래서 의학 논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거는 뭐 학교 교육과정에 보건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과학을 끼고 들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수리만 가는 게 유리할 것이냐, 그리고 출제 범위 이런 부분들. 학교마다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논술 찾으셔가지고 출제 범위들을 쭉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실제로 정말 모의 논술을 봤더니 기하 문제를 개념화 시켜서 뭔가 냈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범주 안에서 기하가 빠져 있는 데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인데 확통이 이번 6월달 기준으로 한 8%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도 확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죠. 대부분 교과 논술을 하는 데가 80분 정도. 대부분은 이쪽이 제일 많은데 90분부터 150분 연대 서울과 울산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냐면 집중도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시문을 보는 시간. 자, 이건 기억하시자고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미리 전략을 짜고 가자라는 거예요. 문항 분석을 몇 분까지를 해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글을 어떤 식으로 먼저 메모를 한 다음에 쓸 것인지, 실제로 쓰기 시작하는 시간, 그 부분을 그 대학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미리 전략을 짜고 들어가면, 그죠?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시적 측면에서 오늘 이해공감을 준비를 한 겁니다. 교과, 그다음에 종합, 그다음에 논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교과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정량적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 입결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추천 전형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하나. 자, 종합 전형의 핵심은 뭐였냐면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학교에서 상담을 하실 때 내신이 이러하니 이 정도까지 쓰면 붙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쭤보면 이런 대답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성취도의 문제고 그리고 성취도와 연결한 생특의 내용, 그리고 그걸 연결했을 때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어머님이, 부모님이 보셨을 때 입사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친구의 학생부를 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학생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고, 논술의 핵심은 키워드만 정리하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최저 관건, 실질 경쟁률, 충족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저가 없는 경우는 소폭이긴 하나 어쨌든 결시도 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별 출제 유형 분석,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술 가이드북이나 동영상 올라온 것들, 출제 의도, 그 다음에 평가 요소, 예시 답안의 분석. 그러니까 왜 이게 어떤 학교는 우수 답안도 올려놓거든요. 학생이 실제로 쓴 걸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한양대가 그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의 답안이 왜 우수 답안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출제 의도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학교별 출제 유형 분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행공감의 질문 속에 시작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반드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보다는 논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조심하실 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하는데 논술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런 애들, 이런 얘기하는 애들 많거든요. 수능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논술까지 하기가 너무 버겁다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글쎄 제가 이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영수 탐을 다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특정 과목 버리고 몇 과목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사 필수로 봐야 되죠. 뭐 수학 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라고 한다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것은 여기보다 낮은 대학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잡혀가는 거 말고는 내가 가채점을 잘못해서 잡혀가는 거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다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자투리 시간을 더 만들어서라도 논술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없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수능, 국수형, 탐구 공부하는 거에 집중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어진 이 고정된 시간 안에 상대적 몰입도를 내가 얼마만큼 갖고 가고 있느냐. 저는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3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막 9시 넘어서 엄마랑 막 싸우고 있진 않아. 밤늦게까지 막 게임하면서 엄마하고 싸우지 않나.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러진 않나. 내 공부는 하지 않고 과제만 막 죽으라고 하지 않나. 한번 지금 방학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히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리스트화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채워가는 거죠. 우리 아직 100일도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학습 시간 얘기한 건 이유는 뭐냐면 논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논술의 절대적 시간을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관건이니까 그런 요소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02년부터 계속 재수생만 지금 봐왔단 말이에요. 청솔에 지금 12년째 있는데 이 투수에. 근데 재수생들이 수시로 합격하는 애들 중 거의 85% 이상은 다 논술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년도에 고3 때 1년 내내 성실히 논술 준비를 했던 학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애들은 그러면 논술을 잘 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고3 때 그걸 누군가가 발견해내지 못했다? 아니거든요. 재수생들은 물론 앤서 같은 경우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저는 논술은 당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은 정말 손대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집중도 이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행공감은 부모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꾸린 기획 설명회입니다. 수시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9월 달에 9월 정도 되면 이제 정시 확정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시 확정안을 가지고 또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설명회 말고 이행공감의 기획 프로그램들을 다시 또 준비해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계속 들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고 아무쪼록 지금 저희 지금 앤서 목통도 수시 전략 지원 전략 설명회 영상도 있을 거고 다양한 설명회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 파일하고 인문논술, 수리논술 영상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자기소개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니까 혹시 관련 있으신 분들은 내일 또 3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